나는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빗물과 피가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찢어진 웨딩드레스, 짓밟힌 부케, 그리고 무자비하게 내리는 빗줄기. 그 모든 것이 나의 비참한 현실을 비웃는 듯했다. 내 이름은 민서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꿈은 소박했고 행복은 당연한 것이라 믿었다. 28살, 강지훈을 만났고 그의 다정함에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었다. 그는 내게 완벽한 남자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훤칠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 그런 그가 나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해 보였다. 강지훈은 승승장구했고 나는 그의 성공을 돕는 현명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차린 아침밥, 퇴근 후 따뜻한 물에 담근 발, 그리고 그의 어깨를 주무르는 손길까지. 나는 내 모든 것을 바쳐 그를 사랑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잦은 야근, 늦은 귀가, 그리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수상한 눈빛. 나는 그저 일이 많아 그런가 보다. 혹은 내가 예민해졌나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가 내렸다. 나는 강지훈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그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에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흥분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여보, 왔어요. 저녁 안 먹었죠?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요. 나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지만 그는 내 눈을 피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우리 그만하자. 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피곤해서 그래요. 얼른 씻고 밥 먹어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누구예요? 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강지훈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그때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작고 네모난 액자. 그 안에는 강지훈과 낯선 여자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둘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인처럼.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사진을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이 여자 누구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강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알던 다정함은 흔적도 없었다. 오직 차가움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서연아, 난 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제는 내 행복을 찾고 싶어. 그날 밤 나는 차를 몰고 무작정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목적지 없는 질주 속에서 내 머릿속을 맴도는 것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빗길에 미끄러지는 순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사랑이 한낱 거짓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토록 믿었던 행복이 이미 짓밟혔다는 것을.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나는 희미하게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고통을 되갚아 주리라.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 나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다.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걱정해 줄 사람도 없는 곳에서. 나의 첫 번째 삶은 끝이 났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삶이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희고 텅 빈 공간. 그 속에서 나는 무수한 파편으로 부서진 나를 보았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나는 한 달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뿐이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 상처로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입니다. 나는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다. 기적은 내가 그날 밤 남편의 외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기적은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남아있는 것이었어야 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강지훈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 나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사고 소식을 듣고는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안도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가문의 오점, 강지훈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었을 테니까.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은 내게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씌웠다. 나는 그 가면 뒤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었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내게 주었던 사랑과 관심은 모두 거짓이었고 나는 그 거짓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저곳 어딘가에 강지훈과 윤채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겠지. 나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차가운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결심했다. 민서연이라는 이름은 이제 죽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눈을 피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나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지난 7년간의 흔적들 모두 불태워버렸다. 나는 거울 속에 낯선 여자와 마주했다. 붕대로 칭칭 감긴 얼굴, 초점 없는 눈빛.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 이상 민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었다. 나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희고 텅 빈 공간. 그 속에서 나는 무수한 파편으로 부서진 나를 보았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나는 한 달 가까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의식의 일부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 몸은 꼼짝 못하는 식물과 같았지만 내 귀는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강지훈 씨, 이대로 서연 씨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윤채원의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나의 남편 강지훈의 곁에 있었다. 걱정하지 마. 채원아, 의사 말로는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 내가 민서연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니 서연이는 이제 우리에게 그저 걸림돌일 뿐이야.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가 내 병실에 찾아와서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의 존재가 그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윤채원은 안도하는 듯 희미한 웃음소리를 냈다. 정말 다행이다. 지훈 씨, 난 당신이 혹시라도 서연 씨를 포기하지 못할까봐 걱정했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의 회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들의 대화는 비수처럼 나의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들이 내게 주었던 사랑과 관심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은 내게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씌웠다. 나는 그 가면 뒤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었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과 관심은 모두 거짓이었고, 나는 그 거짓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 상처로 살아남은 건 정말 기적입니다. 나는 그 말이 비웃음처럼 들렸다. 기적은 내가 그날 밤 남편의 외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야 했다. 기적은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남아있는 것이었어야 했다. 나는 그들이 내게 죽기를 바라는 동안 나의 의지를 단단히 굳혔다. 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날 것이다. 며칠 뒤 나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강지훈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내 병실에 들어섰다. 그는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해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나의 눈에서 그가 알던 순진한 민서연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눈을 피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나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지난 7년간의 흔적들 모두 불태워버렸다. 나는 거울 속에 낯선 여자와 마주했다. 붕대로 칭칭 감긴 얼굴, 초점 없는 눈빛. 나는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 이상 민서연이 아니었다. 시골 병원을 나서는 날,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돌아갈 곳도 없었다. 민서연이라는 여자는 공식적으로는 실종자, 실질적으로는 고인이었다. 그러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나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결혼 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따로 들어주신 생명보험이었다. 강지훈의 탐욕스러운 손이 미처 닿지 않은 오롯이 나만의 것이었다. 그 돈은 나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미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얼굴을 지우는 것이었다. 나는 서울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가 아닌, 돈만 주면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외곽의 한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내 얼굴의 엑스레이 사진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혀를 찼다. 이건 수술이 아니라 재건축 수준이군요. 뼈부터 다 만져야 합니다. 원하는 얼굴이라도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이 얼굴을 완벽하게 지워주세요.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몇 달간 나는 지옥을 경험했다. 뼈를 깎고 살을 찢는 고통이 전신을 덮쳤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마다 나는 강지훈과 윤채원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력한 진통제였다. 고통은 나의 증오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었다. 수십 번의 수술과 기나긴 회복 기간이 끝났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낯설었다. 날카롭고 지적인 인상.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듯한 차가운 눈매. 나는 그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과거에 순진하고 유약했던 민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헤라 정, 질투와 복수의 여신. 헤라, 그것은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대변하는 이름이었다. 얼굴과 이름을 바꾼 뒤 나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나만의 성을 쌓았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다. 소투 도네식스트리, 양초 디앱툭 종드리, 디앱툭 주엉드리, 주엉삼.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종잣돈 삼아 나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미친 듯이 공부했다. 밤에는 경제 뉴스와 기업 보고서를 읽었고, 낮에는 발로 뛰며 정보를 모았다. 예전에 나는 남편의 성공을 내주하는 것이 내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와 깨달으니 내게는 나만의 재능이 있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분석력과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 그 재능은 지난 7년간 잠들어 있었을 뿐이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했다. 잠을 줄여가며 직접 물건을 고르고 포장하고 배송했다.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실패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섰고, 실수는 반드시 복귀하여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았다. 나의 세계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사치였다. 동정심, 연민, 우정, 사랑. 이 모든 것은 목표를 방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족쇄일 뿐이었다.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마녀로 통했다. 그 평판이 나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약점 없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법이니까. 나의 유일한 즐거움은 통장의 장어가 불어나는 것과 내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돈은 힘이었고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나는 그렇게 5년을 보냈다. 5년 후 나의 작은 온라인 쇼핑몰은 어엿한 유통 및 투자회사 헤라 홀딩스로 성장해 있었다. 나는 이제 작은 오피스텔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내 옷장에는 명품 옷들이 가득했고 내 차고에는 최고급 스포츠카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자수성가의 신화,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모든 부와 성공이 오직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쌓아 올린 탑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나는 와인잔을 든 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어딘가에 강지훈과 윤채원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할까? 5년 전 그들이 짓밟아버린 한 여자의 인생을 기억이나 할까? 나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집요하게 수집한 파일이 떠 있었다. KR 건설 대표 강지훈, 그의 회사 현황, 재무 상태, 주요 프로젝트, 개인적인 인맥과 약점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5년의 시간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복수를 위한 완벽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5년 전의 무력한 민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사냥을 준비하는 암사자, 헤라였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다. 강지훈, 윤채원,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야. 내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였다. 기나긴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때였다. 나는 마침내 그를 만났다. 5년 만이었다. 헤라 홀딩스의 대표.
헤라 정과 KJ 건설 대표 강지훈의 첫 만남은 그 어떤 우연도 없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나는 그의 회사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에 투자자로 나섰다. 그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그의 회사는 나의 막대한 자금이 절실했으니까. 나는 그가 나의 제안에 대해 알아보고 내게 연락해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창가에 앉았다. 5년 전 그와 내가 데이트를 즐기던 곳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였다. 그때 나는 그의 눈빛 하나하나에 설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웃고 울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를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었다. 정확히 약속 시간 정각. 그가 나타났다. 여전히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값비싼 수트를 차려입은 모습은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내 얼굴은 완전히 바뀌었고 내 이름도, 내 눈빛도, 내 말투도 모두 달라졌으니까. 그는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고 나는 차갑게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대표님, 헤라 정입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는 순간 나는 5년 전에 차가운 빗속을 떠올렸다. 그가 내 손을 놓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헤라 대표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말씀만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는 내게 아첨하듯 말했다. 5년 전 나를 버렸던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은 역겨웠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감흥도 없이 와인잔을 들고 말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강 대표님께서 진행하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단도직입적인 말에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다. 나는 그가 설명하는 동안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5년 전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성공에 대한 욕망과 탐욕만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계산적이었다. 저희 KJ건설의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의 노른자 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아닙니다. 강 대표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 예상치 못한 질문에 그의 미소는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뜻인지 쉽게 말해. 저는 강 대표님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강 대표님의 시간, 노력, 그리고 때로는 윤리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투자하는 만큼의 대가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 눈빛에는 5년 전에 순진했던 민서연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향한 차가운 집념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도발적인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헤라 대표님,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걸었던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바쳐질 재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 재물을 받기 위해 5년 동안 지옥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나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해줄 거물 투자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의 삶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갈 것이다. 그가 5년 전 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이제 사업적인 미팅을 넘어섰다. 나는 강지훈에게 단순히 투자자가 아닌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되어 주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 자문을 해주었고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는 나의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며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던져주는 달콤한 미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물었다. 내 존재는 그의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헤라 대표님, 대표님 덕분에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야 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나의 복수를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만났다. 그곳은 5년 전 우리 부부가 결혼기념일에 찾았던 식당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의 눈빛을 살폈다. 그는 나를 낯선 여자로 바라보았지만 내 눈빛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는 동공을 보았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저와 아는 사이신가요? 하무토지기요. 나는 그의 질문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죠. 강 대표님, 저는 강 대표님을 처음 뵙는걸요.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나의 대답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었다. 강 대표님은 아내분과 행복하십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의 질문에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헤라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집안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제가 사업에만 매달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아내라고 윤채원과 결혼했나? 나는 그의 말을 더 들어보고 싶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부부 관계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강지훈 씨? 5년 전 빗속에서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밤에 죽었어야 할 여자. 민서연입니다. 윤채원 씨. 제가 얼마 전에 강 대표님께 선물했던 와인 어떠셨어요? 강 대표님께서 워낙 와인의 조예가 깊으셔서 나는 그의 앞에 5년 전 그가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뜨렸던 사진을 내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강지훈과 윤채원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다시 사진을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헤라 대표님,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시죠. 아내에게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말도 안 돼. 민서연, 네가 어떻게... 윤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냐고요, 강지훈 씨? 당신이 나를 버리고 윤채원과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나는 죽음의 문턱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짓밟아버린 나의 삶을 나는 다시 되찾으러 온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5년 전 나를 버렸던 그 밤의 차가운 빛 속에서 그는 나를 짐이라고 생각했겠지. 나는 그에게 더 깊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은밀한 유혹의 손길을 뻗었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미련도, 동정도 없었다. 그는 나의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나는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와인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아직 마시지 못했습니다.
강지훈 씨,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회사, 당신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아내까지도.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들의 보금자리로 들어가는구나. 5년 전 내가 짓밟혔던 바로 그곳으로. 나는 그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5년 전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나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기쁨도 만족감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강지훈의 몰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KJ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그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다.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언론은 그를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윤채원 또한 그의 곁을 떠났다. 그가 모든 것을 잃자마자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라는 조건 위에 쌓아 올려진 허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 속에서 차가운 독을 느꼈다. 그는 나의 손길에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나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강지훈이 몰락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파멸은 내가 5년 동안 꿈꾸어왔던 복수의 완성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희열도 만족감도 느낄 수 없었다. 내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복수가 끝난 뒤에도 나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차가운 구덩이가 되어 나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래요, 강 대표님께서 저에게는 늘 아내와 함께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쁘셨나 보네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와인을 선물해 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나는 이 모든 것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였다. 아니, 5년 전보다 더 외로워졌다. 그때의 나는 사랑이라는 희망이라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은 존재였다. 좋습니다. 강 대표님, 사모님께서 만드신 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성공한 사업가 헤라 정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민서연의 잔재였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나의 말에 강지훈은 당황한 듯했지만 윤채원은 분노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싸움을 즐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나의 존재는 그들의 완벽한 부부 생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리오는 행복하니 네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를 완성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내 눈빛에는 5년 전에 순진했던 민서연은 없었다. 오직 매혹적인 유혹과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나의 눈빛에 흔들리는 듯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었지만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나는 강지훈과 윤채원을 파멸시켰지만 나의 찢겨진 마음은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 가면을 쓰고 싶지 않았다. 헤라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삶을 끝내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의 집을 나서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이 5년 전 내게 주었던 고통을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되돌려줄 차례였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이 짓밟았던 나의 삶처럼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내가 쌓아 올린 헤라홀딩스,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회사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고 펜트하우스와 고급 자동차, 명품 옷들을 모두 처분했다. 나의 말에 그는 잠시 굳어지는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핸들을 꽉 잡았다. 5년 전 내가 살았던 집, 그곳에 이제는 윤채원이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나의 텅 빈 옷장, 내가 꾸몄던 정원, 내가 손수 골랐던 가구들, 그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묻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내가 쌓아 올린 헤라 홀딩스,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은 내가 행복해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다. 회사의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고 펜트하우스와 고급 자동차, 명품 옷들을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단순히 버리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끝났지만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헤라 홀딩스를 매각하여 얻은 막대한 자금으로 서진 바이오 재단을 설립했다. 그 재단은 기업 비리로 인해 파산한 피해자들을 돕고 젊은 과학자들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것은 내가 복수심을 통해 얻은 힘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나의 계획은 정교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이제 나를 맹목적으로 신뢰했고 그의 회사는 나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 나는 그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빼돌리고 그의 회사에 치명적인 약점을 심었다. 외부에서는 헤라 홀딩스와 KJ건설의 협업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5년 전 내가 도망치듯 떠났던 그 도시를 다시 찾아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나의 다음 삶은 무엇일까?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복수심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민서연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나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 나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헤라 대표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5년 전 내가 버리고 떠났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텅 비어버린 공간. 그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와 마주했다. 성공한 사업가 헤라 정의로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 민서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순진했던 민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통해 강해졌고 고통을 통해 단단해졌다. 나는 텅 빈 오피스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은 5년 전 내가 강지훈과 윤채원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던 곳이었다.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내가 밤낮 없이 노력했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이 공간은 묘한 공허함과 함께 내게 평화를 선사했다. 어느 날 나는 강지훈에게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한편 강지훈의 몰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KJ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그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다.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언론은 그를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윤채원 또한 그의 곁을 떠났다. 그가 모든 것을 일참하자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라는 조건 위에 쌓아 올려진 허상이었던 것이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윤채원이 나타났다. 5년 전과 다름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돈을 위해, 그리고 한순간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그는 민서연이라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한 여자를 버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민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를 찾아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다. 강 대표님, 새로운 투자건이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KJ건설을 대기업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5년 전 내가 버리고 떠났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텅 비어버린 공간. 그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와 마주했다. 성공한 사업가 헤라 정으로서의 삶은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 민서연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순진했던 민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통해 강해졌고 고통을 통해 단단해졌다. 나는 텅 빈 오피스텔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은 5년 전 내가 강지훈과 윤채원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던 곳이었다.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 내가 밤낮없이 노력했던 곳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이 공간은 묘한 공허함과 함께 내게 평화를 선사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제가 힘들 때 오히려 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5년 전 나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의 취미, 나의 꿈, 나의 행복까지도.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나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었다. 작은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텃밭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었다. 5년 전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었던 것은 한 남자의 거짓된 사랑이었을 뿐. 나의 삶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나는 복수를 통해 그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평화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헤라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 사업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지훈의 몰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KJ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그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다. 그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언론은 그를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윤채원 또한 그의 곁을 떠났다. 그가 모든 것을 잃자마자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라는 조건 위에 쌓아 올려진 허상이었던 것이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다. 강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돈을 위해, 그리고 한순간의 욕망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다. 그는 민서연이라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한 여자를 버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민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그녀를 찾아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냈다. 헤라 대표님, 좋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는 서울의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한때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의 삶은 이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육체 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의 유혹에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파트너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했다. 나는 그에게 매혹적인 독을 주입했고, 그는 그 독을 달콤한 꿀이라 믿고 마셨다. 나는 그에게서 윤채원의 존재를 빼앗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버려진 동물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서 위안을 얻었고 그들을 돌보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잊고 살았다. 나는 그의 대답에 속으로 비웃었다. 그래, 강지훈,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나는 5년 전 너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민서연의 심정을 느끼게 해줄게. 어느 화창한 가을날, 그는 동물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낯선 여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강아지들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낯설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그가 5년 전 잃어버렸던 한 여자의 눈빛이었다. 민서연,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5년 전의 악몽을 떠올렸다. 강지훈과 함께 찍은 그녀의 행복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비웃음이 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인한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나의 조언대로 사업을 확장했고 나는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의 발목을 잡을 장치들을 하나씩 가동시켰다. 나는 언론에 그의 회사 비리를 흘리고 그의 경쟁사들에게 그의 약점을 공유했다. 그의 회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가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중단되었고 그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5년 전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였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를 보며 나 자신을 용서했다. 헤라 대표님, 무슨 뜻이신지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평화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낙에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5년 전에 오만하고 차가웠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였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복수가 끝난 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그를 보며 나 자신을 용서했다. 안녕하세요. 윤채원 씨.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평화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헤라 대표님, 제발 도와주세요.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대표님께 무슨 잘못을... 우리는 며칠 뒤 동물보호소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이제 나를 사업 파트너 이상의 존재로 여겼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게 조언을 구했고 그의 사업은 나의 조언 덕분에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내가 설계한 거대한 함정이었다. 민서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고 나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좋아했던 꽃그림은 사라지고 그녀가 좋아하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내가 아끼던 찻잔 세트는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취향대로 바뀐 가구들로 가득했다. 나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지훈 씨,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잘못 강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미소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용서해준 내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강 대표님, 힘드시군요. 제가 대표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지훈 씨, 이제 당신도 행복해져도 괜찮아요. 이제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는 내 말에 희망을 품는 듯 했지만
나는 이내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동물 보호소를 나섰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를 용서했고 나 자신을 용서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식사 시간 내내 나는 강지훈과 윤채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다. 서로를 배려하고 웃음을 나누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다. 강지훈은 윤채원에게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윤채원은 지루하다는 듯 건성으로 대답했다. 강지훈은 나의 조언을 이야기하며 윤채원과 비교했고 윤채원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들의 균열을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그 후 나의 삶은 더욱 충만해졌다. 나는 서진바이오 재단을 통해 기업 비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젊은 과학자들에게 연구 자금을 지원하며 사회에 기여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은 이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고 그들에게서 받은 따뜻한 마음은 나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었다. 강지훈 씨, 아니 민서연 씨의 남편이었던 강지훈 씨, 강지훈의 삶 역시 변했다. 그는 나의 용서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탐욕스러웠던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작은 공익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에 봉사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나는 텃밭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비추었다. 5년 전 나는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었던 것은 한 남자의 거짓된 사랑이었을 뿐. 나의 삶은 여전히 내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나는 복수를 통해 그에게 복수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평화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평범한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평범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나의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텃밭의 꽃들을 향해 건배했다. 식사 후 나는 윤채원에게 말했다. 민서연, 이제야 너를 찾았구나. 이제는 행복해져도 괜찮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민서연, 네가 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5년 전 차가운 빛 속에서 끝났던 나의 삶은 이제 따뜻한 햇살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저는 강 대표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을 성공시켜 드릴 수도 있고 대표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